안녕하세요, 마구리입니다.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질문 Q&A 형식으로 했고, 근데 Q도 저희가 하고 A도 제가 합니다. 자, 첫 번째,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쉬운 문제들 손 계속 놀려가면서 푸는 공부 그런 것도 꼭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딴 생각하면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써야 될 시간이, 그 공부에 써야 될 시간이라면 뻘 생각 나는 순간에는 쉬운 문제들 위주로 특히 수학에서 좀 3점 정도 빠르게 푸는 연습. 저는 그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집중 안 되는 이유 중에 우리 생리적인 성욕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번에 질문 올라왔더라고. 자연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아, 물론 이제 중학생 이하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조금 용어들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지만 저는 참지 않고 적당한 자유행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소위 뭐 1일 3달, 1일 4달 이렇게 넘어가면서 체력을 다 써버리시면은 그건 조금 골치 아프지만 금달 91차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애들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부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효율이 5%만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도 남들 19일 공부할 거 자기는 20일 하루나 손해봐야 돼요. 한 달이면 대충 1.5일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성욕이 꽤나 있었던 편이고 있는 편이라서 자주 네 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를 오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풀집중으로 한다. 전교 1등짜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뒤에 문을 누가 열고 확 열고 들어왔어. 근데 전교 1등짜리가 쳐다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무슨 소리냐? 공부 안 하고 뻘 생각하니까 힘들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공부를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이제 곱창나는 것 같으니까 더 힘들어. 이게 심리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악순환이거든요. 그냥 공부를 하세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제가 되게 이제 그 조대수교과 잠깐 다닐 동안에 상남자 특 소리를 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그거 그거 뭐 하면 과제 같은 거 막 모르겠다 애들이 그럴 때 과제 모르겠어. 해봐. 해보고 나서 안 돼. 안 되면은 그냥 그 시간에 게임 와리 한 판 더 놀리면 이득 아님? 이런 식으로 다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해보고 계속 해보고 또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해보고 그렇게 자기한테 떳떳하게만 하면 그 뭐 하드웨어 스펙이 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소프트웨어를 키지도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건 문제잖아. 그 부분을 생각해서 공부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건 공부하세요, 그냥. 자, 그리고 동기부여를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세 번째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셨냐인데 이 부분이 조금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대학 어디든 대학이 결국 하방을 어느 정도 커버 쳐주는 거지 이제 크게 생각이 없거든요, 별로. 근데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는 성적 지상주의가 되게 컸고 중학교가 되게 무시를 많이 했어요. 교사분들께 제가 무시를 많이 당해서 요즘도 약간씩 티가 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교사에 대한 적개심이 컸어요. 시대가 흐르면서 교사들도 멤버가 다 바뀌었고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요즘은 그때처럼 뭐 애들 그냥 기분 나쁘다고 좁히고 막 부부싸움 했다고 자기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깨졌다고 막 단체로 빠따질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근데 이제 머리로는 아는데 그때의 PTSD 때문에 비슷한 것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때 어쨌든 그랬던 시절인데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을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전 공포라는 그 감정하고 교사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 이걸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성적이 오르니까 고등학교 가서 오히려 제 눈치를 봐주는 교사들도 생기고 이런 것들 보면서 그거에서 희열이 조금 느껴졌어요. 솔직히 좀 뒤틀린 감정이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 영재에서 제가 교육원 화학을 심화까지 들었는데 전대 영재 화학까지 했는데 그래도 전대 화학과도 못 갈 것 같은 중학교 내신을 받고서 이건 아니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남들이 서울대 로고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할 때 저는 전남대 로고 붙여놨거든요. 난 여기는 안 갈 거야. 이 마인드로. 그랬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회피형 인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회피가 긍정적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해서 그 앞에 있는 걸 회피하는 것도 회피 아닌가? 그러니까 뭐가 날라오고 있는데
아 나는 저거 정신승리로 회피할 수 있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정신승리하는 그 회피 말고 직접적으로 몸을 던져서 회피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슬럼프 극복 어떻게 하냐? 일단 슬럼프를 저는 교육청 모의고사마다 학력평가마다 다 겪었고요.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근데 이제 슬럼프 극복 어떻게 했냐? 수능 전날에 완성된 내 실력만이 진짜다. 이건 전부 다 가짜고 허상이다. 이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그냥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 점수 다 금방 까먹더라고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푸는 문제가 중요해서. 그래서 저는 묵묵히 그냥 공부해 나가는 방식으로 슬럼프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고 지금도 솔직히 이제 그때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아득바득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과거의 점수는 바꿀 수 없어요. 과거로부터 쌓인 실력도 당장은 못 바꿔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미래의 실력밖에 없거든요. 그걸 믿고서 묵묵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밀고 가세요. 불도저처럼.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것도 참고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녹화 시작을 안 누른 걸 모르고 한 12분 떠들었어서 이거 다시 찍는 거라 영상이 좀 짧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